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토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 작가님 목소리 활기차고 저는 졸립고 네. 아니, 어제 김 작가님 보내신 사진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박동훈 부장님께 이렇게 가끔 염장 사진을 좀 보냅니다. 우리 박동훈 부장님 여행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그죠? 네. 오늘은 지금 5월 25일. 예, 아침 네. 6시고요. 예. 어저께 우리 김 작가님이 네. 트로이 목마? 주황색 트로이 목마가 맞아요. 목마 모양의 예. 등대가 있는 곳에서 네. 자전거를 세워두고 방파제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뭐 보냈는데 어딥니까? 거기가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 오늘이 25일 일요일이고 23일 날 그 한국 노년학회라고 있어요. 아, 네. 한국 노년학회에서 이제 그 춘계 학술 대회를 하는데요. 2025년 그 춘계 학술 대회 저한테 이제 초대가 온 게 되게 이렇게 과분하게도 저에게 그 기조 강연을 좀 해달라고. 키노트 스피처. 부끄럽습니다. 스피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제 그 주제가 노년학회 주제가 새롭게 정의되는 노년,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대를 연결하다. 딱 이건데 저는 연락받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노년학회에 가서 무슨 그걸 발표를 다 하나라고 하다가 전 사실은 이분들한테 제가 늘 매번 내가 빌린 책에서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이제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퇴직 후의 일상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가고 홀수달에는 뭐 국내 도서관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맞이하는 노년은 좀 새로운 노년이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노년이 아니고 어쩌면 진짜 평소에 늘 꿈꾸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할 때 못 해봤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볼 수 있는 시기가 나는 이제는 퇴직 이후에 애들 다 키우고 난 이후의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기조 강연을 삶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입니다라고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이제 2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하는데 이게 이제 제주대학교 아라 컨벤션 홀이라는 곳에서 제주대학교에서 장소를 이제 일해서 주최를 하는 건데 위치가 딱 보니까 제주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공항에서 이제 가까운 어떤 제주시에 있는 위치고 그러면 저는 이게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제가 한 것 중에 나는 내가 항상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2021년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1년 12달 제주 여행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1월 달에는 성산포, 2월 달에는 서귀포, 3월 달에는 모슬포 이렇게 쫙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는 제주에서 어떤 일정이 딱 잡히잖아요. 네. 그럼 머릿속에 다다다다닥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동선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학회면은 보통은 금요일 오전 비행기로 내려가시잖아요. 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하루하루 휴가가 아까울 때 하는 거고 퇴직 후에는 전날 내려가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당일날 내려가면 아침에 이 비행기라는 게 항상 특히나 이렇게 막 연결편 이것 때문에 뭐 지연되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전날 오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22일 날 저는 여유 있게 이제 도착을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숙소를 어디에 구하느냐? 이것도 이제 꿀팁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제주시에서 일이 있어서 내려오셨으면 서귀포까지 내려가면 서귀포에서 제주는 왔다 갔다 멀어요. 그 사이에 또 한라산이라는 높은 준봉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는데요. 제가 숙소를 이번에 잡은 곳은 이호태우 해변이라고 그게 이제 올레길을 걷고 제가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해보고 느끼는 게 그게 공항에서 가깝거든요. 네.
다만 이제 소음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그 비행기 이착륙 소리가 조금 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호테우 해변에 이제 숙소를 딱 잡고 나와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일단 막 걸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전날은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올레길 거기가 아마 17코스인가 그럴 거예요. 공항 근처는 17코스 그 도두봉하고 이렇게 걸었고 아침에 이제 오후 4시에 어차피 학회니까 오전에 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걷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올레길을 조금 걷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숙소에 와서 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리 그 전날 뭘 체크를 해봤냐면 여기 혹시 자전거 요즘 대여 많이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제주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라는 이제 앱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전날 이걸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일 아침에 그러면은 이걸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간단하게 좀 돌아보고 한 2시간 정도 제주도 이쪽을 돌아보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 일하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가서 이제 8시 30분 정도에 제가 이호테우 해변에 있는 그 공공자전거 그 스마트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전거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를 찾아가야 되고 근데 뭐 앱상에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잘 표시가 돼 있어. 숙소에서 걸어서 뭐 한 5분 거리 갔죠. 가서 이제 제가 그 전날 내가 이걸 카드까지 결제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 이걸 미리 해놔야 돼요. 그잖아요. 거기 길에 서가지고 막 이거 카드 연결하고 막 이런 거 해서 내가 미리 이걸 다 카드까지 연결해놨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QR 찍고 왜 그 자전거 하나 딱 골라가지고 대여 딱 시작 딱 눌렀어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래시계 있죠. 앱상에 휴대폰 앱상에서 연결 중입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제까지 잠금 해제까지 최대한 2분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죠, 그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안 열려요, 자전거가. 그리고라고 했죠. 그리고. 잠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근데 제 핸드폰에는 계속 잠금 해제까지 2분이 소요됩니다. 5분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강신중지하고 새로 앱을 열었더니 대여 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앱을 요즘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는데도 많이 없는데. 대여 중이라고 뜨고 심지어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전거는 안 열렸어요. 잠금 장치는 잠긴 상태인데 대여 중이라고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몇 번을 이거를 갖다가 시도를 해봤는데 안 풀려. 근데 나는 아깝잖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자전거 옆에 서가지고 지금 10여 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저걸 했어요. 이제 대여 취소 있잖아요. 반납. 네. 반납을 눌렀어요. 다시 또 모래시계가 또 반납 처리까지 2분 정도 소요되는 2분은 개뿔. 다시 5분이 서 있는데 또 이제 얘가 앱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정지시키고 또 들어가 봤어. 이번엔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대여 중이라고 또. 그리고 내가 이미 이 자전거를 20분째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은 그냥 이거 다시 9시가 넘어서 저거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상담 거기 전화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걷다가 나 진짜 자전거 타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그 카카오 티바이크를 탄 거예요. 아 맞아. 제주에는 사실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제주에 카카오 또 본사가 티바이크가 있더라고요. 본사인지 뭐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맞아. 제주가 옛날에 카카오의 도시였지. 네, 지금 그래서 그 카카오티가 제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죄송해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얘기가 왜 드리냐면,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책이 그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공무원들하고 좀 일을 해본 사람들은 책을 읽다 보면 고구마가 근데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좋은 책이고. 맞아. 근데 한국의 왜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 문체부에서 사무관 하시다 나오신 분 쓴 거. 맞아요. 나는 근데 이 자전거를 정말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이 공공자전거 사업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저격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 기운 빠지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뭐냐면 카카오티라고 하는 일단
비즈니스가 사업이 있잖아요. 카카오티가 있는데 왜 굳이 제주시에서 공공자전거 사업을 따로 자전거를 만들고 앱을 개발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앱 잘 만들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걸 쓰면 나는 그냥 순간 저는 사실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왜 이따위로 앱을 만들고 왜 이따위로.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제주 공공자전거 사업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좀 사업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기사들이 좀 몇 개 뜨는데 좀 황당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뭐가 안타깝냐면 분명히 위에서 누가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제주에 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거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제주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전기자전거, 공공자전거 렌트카 사업 같은 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왜? 네. 제주도에 와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그 렌트카만 빌리고 다닐 게 아니고 자전거로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한번 해보게. 그러면 이제 밑에서 열심히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밑에서 한 사람이 아까 그 박동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제주에는 카카오티 바이크가 다 있어가지고 굳이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경쟁 상품을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만든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걸 꼭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딱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걸 그랬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제주도 와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 기조 그 강연하러 갔다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그 제주 노년학회 강의를 하러 갔다가 가능성으로 다시 쓰는 노년기라고. 근데 난 이 노년학회가 또 되게 재밌었어. 학회장님은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예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노인들 아마 노인 돌봄이라든지 그 노년내과 이런 쪽 전공하시는 분이겠죠. 의과대학 교수고 그리고 주제 발표한 사람 중에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고 간호학과 교수님이 있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노년에 대해서는 다 붙어야 되는 거야. 의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리학자. 왜냐하면 이게 저기 심리 상담 서비스가 노인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간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교수님들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저는 그 교수님들 발표를 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노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튜브 보다 보면 자꾸 노후 파산, 노년에 대해서 너무 비참한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늙으면 저렇게 그 건강도 뭐 하고 막 이래저래. 근데 이게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7.5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는 다 이렇게 오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30%나 더 많이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막 되게 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떤 버킷리스트를 하면 좋은가, 뭐 재능 기부라든지 1위가 재능 기부하기.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시 50플러스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은퇴 후에 버킷리스트로 1위가 재능 기부하기, 2위가 유언장 작성하고 웰다잉 실천, 3위가 나쁜 습관 고치기, 4위가 외국어 배우기, 5위가 한 가지 악기 마스터하기. 그리고 막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뭐 그 다음에 올레길 투어 1년 동안 세계 일주, 그 18위가 재밌었어. 내 이름으로 책 내보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떤 쪽 가는지. 근데 끝으로 제가 사실 이 노년학회에서 좀 본 것 중에 조금 우울한 소식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긍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조건 노년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은 정책 담당에서 이 노인 정책을 담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뭐냐면, 노인 건강에 있어서 어떤 그게 최근에 이제 이 확인되고 있는 그게 통계가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 증가 추세가 사회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게 뭐냐면 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쪽일 거고. 그렇죠. 네. 와, 정확하게 봤어요. 네. 없는 분들. 근데 이게 슬픈 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쫙 벌어지는 이걸 보여드는데 제가 요거는 사진은 제가 톡으로 우리 부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 그냥 부장님은 한번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면은 약간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유병률 격차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은 집단에서는 유병률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들 왜 요즘 이제 의료기술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건강수명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돈이 많은 집단에서 특히 더 그렇고, 근데 오히려 저쪽은 가난한 그 저소득층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걸 보고 제가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제가 요즘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그 노후 대비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3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 자산 관리, 관계 관리. 근데 이 3가지 관리 중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건강하면 나이 60 넘어서도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산에 플러스가 생기는데, 건강을 잃으면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들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강해야 돈을 벌고 지키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게 반대구나.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키기가 쉽고,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병률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앞에 거랑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노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7.5년 더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네. 내 노후에 대해서 누가 긍정적이겠어요?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이겠지. 근데 내가 자산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뭐 연금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나이 60이 넘어서도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그 일이 좋은 품질의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굳이 일 안 해도 되겠죠. 연금도 많고 자산도 많다면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가 쉬워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라든지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자산 관리가 먼저구나. 나는 건강 관리가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여전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는 건강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가서 그 학회에서 초청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과분하게도 저는 학자도 아닌 제가 감히 가서 초청받아서 한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조연설은 20분이고 나머지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나는 2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공부하게 되게 좋았고요. 다만 저는 끝나고 나서 되게 든든했던 거는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 많은 각 분야 노년 건축학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그 홈 있잖아요. 네네. 케어 홈들을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 건가. 맞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각 분야의 이 분들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이제 이 초고령 사회, 그리고 2030년이면 대한민국이 1위랍니다. 모든 국가 중에서 기대 수명률이 1위가 된대요. OECD 국가 포함해서 모든 국가 중에서 네. 우리가 수명률이 1위가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가는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1박 2일씩 제주에서 토론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든든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아니면 아니요. 대한노년학회. 노년학회. 노년학회. 그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번 충계 학술 대회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딱 하고 어제 비행기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빨리 다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예, 농담이고요. 어떻게 우리 박동 부장님은 지난 한 주간, 아니 방금 참 내가 한 얘기는 들어보고 어떠셨어? 저 듣다가 갑자기 이 책이 하나 손에 저희가 이제 읽으려고 빌려놓은 책만 좀 쌓여놓은 상황인데 그중에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김희진이라는 치매 전문의
어느 대학병원에 계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인데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어떤 잡지에서 보고 어떤 책을 얘기? 빌린 건데, 이분이 본인도 딱 보면 40대인가 싶은데 60대예요. 야, 이제 그러니까 슈퍼 노인들이 있구나. 슈퍼 에이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내 슈퍼 최고 에이저. 치매 전문의가 밝히는 슈퍼 에이저의 7가지 건강 습관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 이 책을 빌리게 된 계기가 된 그 기고문, 그 기사, 잡지 소개해 주세요. 기사에서 핵심 뭐였냐면, 뭐야? 이 자기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자기를 속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생각해서, 난 생각해보니까 30대 후반에 그 우리 아이 낳고서 한 유년기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러면 그때의 나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나이를 속인답니다. 내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때로 설정했고, 자기는 항상 그러고 살고, 저자의 부모님께서는 언제가 행복했대더라? 자기 중학교 때가 행복했다고 중학교 때로 생각하고 사신대요. 80대인데. 그러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이게 지금 실은 이번 내가 그 2시간 동안 받은 발표 중에도 나왔어요. 비슷한 얘기가. 그래요? 혹시 뭐냐면 아마 이분도 거기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항상 이런 전문가들이 나는 그냥 속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은 좀 별나게 사네라고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연구가 되고 그 자료가 있고 그걸 보고, 이게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 보고 나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뭐냐면은 그 80대, 70대, 80대 노인들 있잖아요. 건강상에 좀 뭐가 문제가 있어. 혈압이 좀 올라갔어. 혈당이 좀 높아. 이런 노인들을 데리고 어떤 걸 했냐면, 이분들이 20년 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90년대 했던 실험인가 그런데, 그 어떤 영화 세트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 세트장. 1970년대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놓은 거기에 이 노인들을 가서 거기서 2주간 생활하는데, 그 드라마 세트장은 그냥 정말로 1970년대처럼 다 그렇게 꾸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런 그 시절의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2주간 생활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다시 해봤는데 수치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봤던 그 TV가 있고, 대학교 때 놀던 게임기가 있고, 대학교 때 했던 그런 그것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나를 속이게 되는 거죠. 다시 내가 젊어진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했는데, 이 노인들이 너무너무 그 체험을 좋아하고 하고 나니까 실제로 건강상에, 나는 지금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거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세트장이나 이런 거 아니고도 스스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이거를 속이는 사람이 있구나. 네네네. 이 책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근데 제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근데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왜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이성적으로 되게 막 그렇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치매 노인도 옆에서 보게 되고, 막 그 복지 상황이라든지 막 앞으로 노인은 많아지는데 출생 수는 적고 막 이런 우울한 소식들 우리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성으로는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는 거예요. 난 이 낙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이 노화를 갖다가 늦추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속 노화에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나도 깨달았어.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한노년학회 이번에 다녀오신 행사 아직 웹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뭐가 있나 봤더니 야, 이거 굉장히 알차네요. 그치. 이거 이런 학회가 있다는 것도 되게 다행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참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면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진짜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붙어 있구나. 그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학교 갔다 와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되게 든든해졌다니까.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거기에 교수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왜 국립보건원 원장님이라든지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네.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분들도 이 교수들, 학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듣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네. 행정이라든지 복지 서비스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았어. 우리 또 박동 부장님도 또 역시나 우리는 좀 통해, 그지? 아이, 저도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가거든요. 제 일 자체가 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빨리 흡수해서 전파하는 그렇지. 예, 그런 게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근데 박동 부장님은 늘 그랬어. 내가 아는 박동 부장은 항상 새로운 뭔가가 있으면은 항상 가서 거기 가서 많이 들었지. 되게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정도로 치밀하게 행사 내용 준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학자들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급력 있게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근데 사실 제일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였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러네. 어떻게 나한테 이게 연락이 왔을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다룬 게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진짜 내가 올라가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다 박사님들이고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다 저기 이쪽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코미디 PD가 여기 올라서서 기조연설 하다가 난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지금 약간 너무 저기 비현실적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엄살을 부리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저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퇴직 이후의 삶을 가장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서 소개하신 게 아닐까. 그러네요. 기획을 그러면서 이제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종합 토론하시는 분들이 네. 그 이제 기조 연설과 그 전에 이제 발표한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되게 얘기하신 게, 제가 얘기했던 거 저는 이제 그 내 인생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제 얘기는 딴 거 아니고 나는 그냥 52의 나이에 명퇴하고 구조조정 당해서 쫓겨나서 너무나 우울한 상태였는데, 그 우울감을 떨치기 위해서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다가 80 노인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운동하는 걸 보고 52부터 80까지를 내가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면 28년의 세월인데, 내가 MBC를 다닌 게 24년인데 어쩌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MBC를 다닌 24년이 아니라 MBC를 나온 이후 28년이 내 인생이 진짜 전성기구나 생각하고 나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논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했잖아요. 연구하던 거가 이렇게 거의 어떤 실제 모델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노년은 다들 내가 말이야 한때 왕년에 말이야 무슨 상무까지 하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다들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노년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내일이 중요하잖아. 오늘이 중요하잖아. 네. 나는 다음 달에는 어디를 갈 거고, 오늘은 내가 자전거 제주도에 왔으니까 자전거 타고 뭘 할 거고, 오늘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김민식 PD님이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이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이제 쫙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그 연구 있잖아요. 네. 노인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의 어떤 그 세트장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세 번째 하신 분은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복지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노인들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노후로 가기 힘들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복지가 있어야 된다. 가난한 노인들의 이 건강 수명이 가고 있고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상적인 상황을 하나 보여주고 미국에서 사례를 보여주고 앞으로 한국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이 흐름으로 갔다고 하는데, 내가 딱 들으면서 야, 교수님들이라 그런지 정리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나를 왜 불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아주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 정보도 좀 이제 좋은 정보, 제가 관련 정보를 하나 드리면, 아까 제가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을 어떤 잡지를 보고 알게 돼서 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어떤 잡지에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여기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투자와 연금이라고. 옛날에도 자기 얘기했었다. 예, 이게 개간지인데, 두껍지 않은 개간지인데,
이게 그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요. 뉴스레터로도 나오고 팟캐스트로도 나오거든요. 이게 투자와 연금 그래가지고 그냥 돈 얘기만 있나? 라고 볼 수밖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인데 물론 그 은퇴 이후에 그 투자에 대한 게 절반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 방금 말씀해주신 노년학회에서 다룰 만한 그런 다양한 나이 들었을 때의 건강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분과 의료와 이런 거 관련돼서 그럼 해외 사례, 해외 특파원 통신원들도 있어요. 여기서 운영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있는 거라서 매체라서 요거는 뉴스레터 같은 걸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내가 참 박동원 부장님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래서 이 양반을 좋아하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 얘기를 자기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었잖아. 그치? 네네. 나는 그냥 듣고 나도 그래서 실제로 한 몇 번 한번 받아보다가 근데 나는 워낙 내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시간을 좀 이제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게 그걸 꾸준하게 자기는 계속 보고 있구나. 아니 이게 진짜 당신은 꾸준한 사람이야. 뭔가를 하나 하면은 계기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거 한 거의 7년 이상 받아본 거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나도 이 얘기를 들은 게 벌써 한 5년 전인 것 같거든. 저는 맨 처음 들은 건 종이 잡지를 받아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종이 잡지의 좋은 점은 이게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제 받아보는 거는 내가 또 안 찾아보면 그렇지 까먹게 되지. 이거는 우편물로 와서 그렇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눈에 띄지 이제. 무슨 이벤트를 아마 미래에셋에서 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주는 걸로 된 것 같은데 계속 보내주네요. 예, 그래서 뒤에 만화도 있어요 심지어. 그 4컷짜리 만화 쭉 연재로 해서 실제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나이. 그리고 애들이 컸는데 아직 부모 집에 이렇게 있거나 그런데 딱 사실 우리의 그거지 이제 위아래로 끼인 세대 그 애환을 끼인 세대 애환과 일상을 다룬 그런 공감 가는 4컷짜리 만화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 잡지를 굉장히 만든 흥미롭게 생각을 해요. 네. 그 투자 회사가 금융회사가 처음에 은퇴연구소라고 이름을 하여튼 만들었던 거. 사실은 거기가 이제 배출한 2명의 걸출한 작가님이 있잖아요. 김경록과 강창희 소장. 그 두 분이 사실은 한국의 은퇴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그래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미래에셋이 이거를 만든 지 꽤 됐고 처음에 그렇죠 오래됐죠. 또 굉장히 고령화 시대를 내다보고 이거를 했고 맞아. 물론 자기들 상품 파는 게 주 목적이지만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주변적인 일을 하지. 그렇죠. 사회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다양한 채널로 전달하는 이 창구를 만들었다는 거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사회 기업? 사회 환원?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여요. 아니 그리고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을 벌 때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얘기예요. 개인이 돈을 벌 때 그냥 돈만 벌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요. 저는 논스톱 만들고 시트콤 만들 때 막 밤새워서 막 촬영하느라 힘들었지만 진짜 그 도서관에 어느 날 갔다가 거기 이제 휴게실에서 저녁 7시에 중학생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 제가 만든 시트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보고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거를 전국의 중고생들은 하루에 딱 한 20분 그 시간 동안 웃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기업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기업이든 자신들의 그 사회적 사명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야.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는 젊은 사람이 번 돈을 어떤 식으로든 소득의 일부를 노후에 나에게 자산의 형태로 보내야 되는데 미래에셋은 그걸 담당하는 게 연금인 거죠. 어떤 회사는 주식을 담당하고 어떤 회사는 부동산을 담당하겠지만 미래에셋은 이걸 우리는 연금으로 해봅시다라고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믿고 이성으로는 비관하더라도 아이씨 나 그냥 저기 뭐야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 회사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성으로는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 혹시 들으시면 이 연구소가 투자와 연금센터가 그게 눈에 보이는 지표로 성과를 못 내더라도 계속 예. 저기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잡지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세요. 여기 부서에. 알겠습니다. 박동원 부장님, 네. 제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우리 다음 주에 내가 조금 더 이어가도 될까? 아 그렇죠. 예. 뭐 우리 그런 게 있나요? 자유롭게 하는 거지. 그렇지. 예, 뭐 잘 다녀오시고 나름 날씨가 좋은 거 보니까 어디 가시나 봐요. 이거는 박동훈 부장한테만 얘기해 줄게 나중에. 네네네. 그래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